맨발 걷기 자연과 하나 되는 치유의 발걸음. 현대인들의 발은 하루 종일 신발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있다. 딱딱한 콘크리트 위를 걷고 인공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그 발이 자연의 흙과 잔디, 모래와 직접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해왔던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 맨발로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이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행위 속에는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다. 맨발 걷기에 숨겨진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과 건강 관리에 매진해 왔지만 맨발 걷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맨발로 잔디밭을 걸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촉촉한 흙의 감촉, 발바닥 전체로 전해지는 땅의 온기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 발가락을 움직이는 미세한 근육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하나씩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발바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근육 구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 발가락 굽힘근, 발등 근육들이 서로 협력하며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룹니다. 신발을 신으면 이 근육들은 사실상 기능을 멈춥니다. 신발이 모든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이 모든 근육들이 본연의 역할을 되찾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발바닥 아치의 변화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평발 기질이 있던 제 발에 자연스러운 아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기능적 개선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바닥 아치가 제대로 형성되면 체중이 발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무릎, 고관절, 허리로 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시달렸던 무릎 통증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 손상 때문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발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무릎에 가해지던 비정상적인 압력이 해소된 것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가락의 역할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들이 압축되고 제대로 펼쳐지지 않지만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균형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만 년 동안 해온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입니다. 현대인의 발 문제 대부분은 이 자연스러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맨발 걷기의 두 번째 놀라운 효과는 혈액순환의 개선입니다. 저는 항상 손발이 차가웠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이 문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받는 다양한 자극이 이 혈관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자연 지면을 걸을 때 발바닥의 압력점들이 번갈아가며 자극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마치 발바닥 전체에 마사지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접지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몸은 전기를 전도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신발, 고무 밑창, 카펫, 합성 소재들로 둘러싸여 지구의 자연 전기장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맨발로 흙이나 잔디, 모래를 밟으면 우리 몸이 지구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체내 전자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접지 효과는 실제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맨발로 30분 정도 자연 지면을 걸은 후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정기 건강검진에서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만성 염증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피로감에 시달렸고 잠을 자도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죠. 하지만 규칙적인 맨발 걷기 후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의 변화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곤 했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 것을 혈액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꾸준히 맨발 걷기를 실천했는데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의 충격이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맨발 걷기의 세 번째 놀라운 변화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왔습니다.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들기 전에도 온갖 걱정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그런데 맨발로 자연을 걸으면서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는 7,000여 개의 신경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신경들이 다양한 지면의 질감을 감지하면서 뇌에 풍부한 감각 정보를 전달합니다. 부드러운 잔디의 감촉, 거친 모래 아래 자극, 차가운 흙의 온도 등이 복합적으로 뇌를 자극하면서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낙엽을 밟을 때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촉감, 나무 뿌리의 울퉁불퉁한 형태, 이끼의 부드러운 질감 등이 모든 감각을 깨워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각 자극이 풍부할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도는 감소합니다. 마치 자연적인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잠들기까지 1-2 시간이 걸렸지만 맨발 걷기를 한 날에는 침대에 누우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면 추적 앱으로 확인해보니 깊은 잠의 비율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도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해변의 모래 위를 걸을 때는 파도 소리와 함께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바다로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했을 때도 맨발 걷기가 자연치료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면서 정신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창한 산이나 해변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의 잔디밭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걸었는데도 발바닥이 조금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신발에 의존해 살았던 발이 갑작스러운 자극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발바닥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점차 걷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도 맨발 걷기는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된 잔디 공간, 학교 운동장의 흙바닥, 심지어 집안의 나무 마룻바닥에서도 맨발 걷기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맨발 걷기의 매력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부드러운 흙을 밟고 여름에는 시원한 모래사장을 걸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밟는 특별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실내에서 마룻바닥 걷기나 따뜻한 실내 수영장 주변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안전관리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을 밟을까봐 걱정했지만 사전에 걸을 장소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으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시야가 좋은 낮 시간에 걷고 처음에는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발톱을 적절히 깎고 보습 크림으로 발 피부를 관리해 줍니다. 이런 작은 관리가 지속적인 맨발 걷기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적응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걷지 말고 5-10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들이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접지 EARTHING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언드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땅과 접촉한 그룹에서 혈액 점도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심박수 변이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염증 개선 효과도 여러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맨발로 1시간 동안 접지한 후 혈액을 검사한 결과 백혈구 수치와 염증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객관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밤에는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에는 적절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수면 만족도와 아침 기상 시 활력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인상적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이 4주 동안 매일 30분씩 맨발 걷기를 실시한 결과 통증 점수가 평균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절염, 섬유근육통,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에게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족부 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12주 동안 정기적인 맨발 걷기를 실시한 그룹에서 발바닥, 아치 높이가 증가했고 발가락 근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평발이나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도 증상 완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면역력 향상도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지속한 그룹에서 자연 살해 세포 NK 셀의 활성도가 증가했고 면역글로불린 수치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 개선 효과도 다양한 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우울증 척도백 디프레션 인번토리, 불안 척도 스테이트 마이너스 TRAIT 앵자이어티 인번토리, 스트레스 척도 퍼시브드 스트레스 스케일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연 환경에서의 맨발 걷기가 도시 환경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노하우들입니다. 먼저 적절한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잘 관리된 공원의 잔디밭이 가장 좋습니다. 흙이 부드럽고 위험한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숲길, 해변, 강변 등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 가장 좋은데 이슬이 맺힌 잔디나 흙이 발에 시원한 자극을 주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또한 사람이 적어서 집중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도 좋지만 어둠 때문에 안전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걷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의식적으로 걸어봅니다. 발가락을 의도적으로 벌리고 움직여서 모든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호흡법도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걸으면서 복식 호흡을 하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발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걷기와 호흡이 하나의 리듬을 이루면서 더욱 깊은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별 대응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온도가 적당해서 가장 걷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너무 뜨거운 지면은 피합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마룻바닥 걷기나 온돌 바닥 걷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 전에 반드시 지면을 확인하고 유리 조각, 날카로운 돌, 가시 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상처가 있는 발로는 걷지 않으며 당뇨병 등으로 발 감각이 저하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합니다. 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걷기 전후에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상처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발톱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관리하고 발가락 사이는 완전히 말려줍니다. 필요하면 자연 성분의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건강이 좋아진 것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연에 대한 감각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자연을 그냥 배경으로만 인식했다면 이제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미묘한 차이, 흙의 상태, 풀의 촉감 등이 모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건강 면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어깨와 목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혈압이 정상화되면서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만큼은 모든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가족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 하던 맨발 걷기였지만 점차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함께 걷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에서 짧게라도 맨발 걷기를 하면 오후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수면의 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